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삼성과 LG전자, LG엔솔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코스피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세입니다.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주 실적 우려의 하락세가 큰 모습인데요. 내일 밤 미국 CPI 발표 앞두고 시작은 조금 더 쉬어갑니다.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해야 할까요? 와는 이상로 파트너와 분석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살펴본 관련주였죠. 네. 알뜰폰 관련주로 살펴봤던 종목들이 오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K스탁 유망주에서도 한번 다뤘는데요. 25일에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세종텔레콤 조금 더 주목할 만할까요? 사실 이제 오늘 세종텔레콤이 상한가 가는 모습도 나타났었지만 현재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세 군데 컨소시엄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상장된 업체가 또 세종텔레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매기세가 좀 더 쏠린다고 봐야 되고,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 제4이동 통신에 대한 부분을 희망을 했었지만 그때도 이제 실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기업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제4이동 통신 안에서도 세종텔레콤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카카오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물론 관련주로 편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인 이 스테이지 X에 대한 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스테이지 5고, 그 스테이지 5에 대한 지분의 8.3%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고, 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카카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카카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2월 19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이 일부 카카오도 나타나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없지 않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제4이동 통신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또 알뜰폰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기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즈비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이즈 모바일에 대한 부분을 현재 뭐라고 할까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역부터 현재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뜰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순환매에 대한 양상들이 돌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함께 좀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 돌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간편결제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그리고 함께 강세인 게 바로 CJ 대한통운이고, 또 종이 목재 쪽도 오늘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외 배송이나 물류 이슈가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쿠팡에서 물류센터를 7천억 정도 더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건지.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알리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현재까지 확인되어 있는 뉴스만을 본다면 이제 온라인 시장이 상당 부분 확대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우리 권미정 앵커님도 오프라인 결제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온라인 결제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온라인 결제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 결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실제 가서 결제를 하더라도 대부분 또 간편 결제가 워낙 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QR 코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마그네틱을 이용한 삼성페이를 이용한다든지 애플페이를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결제를 했을 때 끼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밴 업체라고,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할 때 끼게 되는 업체들이 이제 밴 업체고, 우리가 온라인 결제와 오프라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업체를 이제 피지 결제 업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의 재평가를 좀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우선 이제 NHN KCP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HN KCP가 과거에는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해외 배송에 대한 결제를 할 때 이 NHN KCP가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들 안에서 시장 자체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한국정보통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정보통신에 대한 주요 구매 거래처가 어디냐면 쿠팡과 네이버페이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이 한국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NHN, KCP의 공통점이 현재는 이제 장기평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격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깜짝 급등 양상들을 좀 더 이어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한번 판단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뭐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결제 관련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금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전자금융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저희는 이제 12월 15일자에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이런 결제에 대한 계열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또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최근에 키오스크라든지 또는 이제 무인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활용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이 한국 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반드시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AI입니다. CES의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글과 컴퓨터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저의 원픽이기도 했는데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을까요? 재료 소멸이 좀 걱정되기도 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재료가 남아 있더라도 많이 오르면 일단 좀 팔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가라는 것이 쉬지 않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11월 30일 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지금 급등을 3번 연달아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2만 원 위쪽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매도를 하신다면 80점 이상은 거두는 수익률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한국의 컴퓨터라든지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 뭐 엑셈이라든지 뭐 최근에 또 라운피플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순환매가 돌면서 급등 양상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또 좋은 모습도 이어가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상한가 나왔던 기업들이 이런 생성형 AI 시장의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잡히게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제 AI 칩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가 독과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뭐 AMD라든지 또는 이제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AI 칩에 대한 자체 개발을 착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공급업체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AI 칩에 대한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 시장은 2024년도에 상당 화두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문서 AI에 대한 일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단기적인 상승폭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뭐 19,000원 밴드 이하로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그때는 재매수에 대한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한컴은 급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화하고 넘어가도 괜찮겠다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들고 오신 관련주는 생성형 AI 관련주 다시 한번 들고 오셨어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의료 AI도 2023년도에 데이트를 쳤고,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뭐 문서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많이 됐었습니다. 뭐 챗봇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 플리토도 또 단기 급등했는데, 플리토 같은 경우는 번역도 AI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이제 음성 AI라는 것은 저희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준다거나 이것을 영어로 바꿔준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제 또 급등 나왔던 것이 이런 라운피플 같은 기업들이 이제 교통 AI입니다. 교통에 대한 정체량을 분석하는 AI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방산 AI에 또 속해 있는 기업이 하나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방산 관련주 안에서 유일하게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기업이 하나시스템인데, 여기에 숨겨진 이슈는 바로 AI라는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 AI 뭐 두 가지 기업들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챗봇 AI가 이제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마음 AI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AI, 이것도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별표 3개 놓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업도 기억을 하면서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JW 중해제약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약 AI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사실 뭐 선도 물질이나 후보 물질을 우리가 전임상 단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선도 물질 또는 후보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기간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할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AI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감축될 수 있다는 거죠. 일적인 예로 임상 3상에 대한 과정도 우리가 실제 연도로 따진다면 약 4년에서 5년 정도가 허비되는 것이 임상 3상인데 우리가 이런 AI를 활용을 하면 그만큼 이제 시행착오를 가상적으로 AI가 직접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도출될 수 있는 시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후보 물질을 도출한다거나 또는 이제 임상 시험의 단계를 단축시키는데 이 AI가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스테디셀러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동국제약은 마데카솔 뭐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후시딘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약품들이 있는데 JW 중해제약 그런 것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전문의약품이라든지 일반 의약품에 대한 꾸준한 성과 자체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동반한 제약주를 한번 공략해보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41,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JW 중해제약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